한국 농업인력의 현장 중심의 지식과 기술, 경영 능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유재창 교수의 기적이론과 성공적 인생 경영 이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방차를 소개한 신영광 박사는 경북대학교 사회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축산대학에 축산학과 1기로 59년도에 입학을 해서 1기로 졸업을 했고, 여러분의 지도교수인 신영광 박사는 28기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27년 후배가 됩니다. 제가 59년도에 여러분과 똑같은 1학년 학생이 돼서 일부러부터 농업에서 성공한 동문가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오셔서 많은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신영광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적이론과 성공적 인생 경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대학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적 인생이 되려면은 기적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또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여러분과 똑같은 기숙사 생활을 했고, 또 건대 축산대학에서 4년 동안 매겨주고 재워주는 그러한 대학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대학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59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8시에 5시쯤 되면은 목장에 가서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또 학과 시간에 가서 4시간씩 또 실습을 하고, 또 방과 후에 또 3시간씩 실습을 해서 하루에 6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역시 이론적인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배운 것을 바로 농장에서 목장에서 실습을 해야만이 자기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로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고향은 여기 여러분은 여기 이쪽에 수원 쪽이지만 저는 충남 당진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당진 상고를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당진 상고를 들어갈 때 돈이 없어서 숙부님께서 피라고 하셔가지고 저축했던 쌀 3가마를 저한테 고등학교 진학하라고 장학금을 주셔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제가 할 때 마침 다른 학생들이 양보를 해서 제가 수석을 하는 바람에 수석 학생들은 전체가 다 각 조별로 모여서 40명의 국비장학생 모집이 있었는데, 그 40명의 국비장학생 모집을 할 때 제가 운이 좋게도 장학생이 합격이 돼서 한 달에 4,000원씩 장학금을 받은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그 4,000원씩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집이 가능하니까 용돈으로 다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계를 들자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2,400원씩 계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만원 계돈을 탔습니다. 그 계돈을 가지고 여기 여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같이 아주 잘생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암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됐는데 그때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한.
3만 원짜리 앙송아지를 사가지고 열심히 풀을 뛰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한 손에 국기 들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눈두렁 다투로 열심히 풀을 뛰어서 중수가 됐어요. 1년 만에 3만 원 주고 산 앙송아지가 1년 만에 7, 8만 원짜리 중수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술값이 제일 비쌀 때 300만 원도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소가 귀하고 화폐 가치가 환이었기 때문에 3만 원 주고 산 송아지가 1년 만에 7, 8만 원짜리 중서로 바뀌어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초가집으로 무락무락 연기는 올라오고 소는 소를 뜯어 먹어서 배가 부를 때 저는 배가 고프니까 소를 올라타고 그리고 집으로 갈 때 심심하니까 피리를 불면서 집에 갔기 때문에 별명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 송창식 가수가 여기 힌트를 얻어가지고 피리 부는 사나이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전국에 순회 강연을 하고 다닐 때에는 자가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목부들이 자가용 타고 와서 도시락을 까먹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민들에게 여러분은 소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소나 타고 다니시오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소나타를 개발해서 대체벌이 됐습니다. 이런 데 한번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가 둘이 소통을 해야 돼.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박수 치고 웃고 그렇게 해야 강의를 듣는 태도가 매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신기한 얘기를 했을 때는 박수 치고 또 박수 치면은 한 번 칠 때 4,000개의 세포가 새로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10만 개의 뇌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하려면 박수를 많이 쳐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소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아마 축산과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소와 생활을 할 줄 아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소시장에 소유통에 참여를 했다가 그만 전대라고 이렇게 배에다 차고 다니는 돌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매치기를 당해서 갑자기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꿈나무로 대학 입학금으로 키우던 소를 팔아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의 그런 꿈나무로 키웠던 중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제가 정말로 허탈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됐지만은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인간망사 재창기호라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제 이름이 재창입니다. 재창이의 소다. 재창이의 소가 같다. 이렇게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만사 재창기라는 것을 맺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인간을 인생으로 여기는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려하는데 기름화복은 돌고 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 한 배웠을 거예요. 세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세홍이 집에 살찐 말 한 마리가 그냥 예고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말 한 마리가 공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고 인사를 와서 하니까
글쎄 두고 봐야 알죠 했는데 그 애아들이 그 말을 타고 좋다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애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하고 가서 인사를 하니까 글쎄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압니까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전부 징집을 해서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만사 세옹지마 또는 기륭화복은 돌고 돈다 전화일복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인생만사 재창기후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그 소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키우던 소였는데 그 소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입학금이 없으니까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으로 가자. 4년간 장학생으로 가자 하고 정신통일을 했습니다. 정신통일. 1년 동안 정신통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말고는 그런 대학이 없었는데 마침 59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교비장학생 제도가 생겨가지고 4년간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딱 그런 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는 바람에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생만사 재창기후다 하는 겁니다. 그냥 소가 있었다면 그 소를 팔아서 어느 대학이나 갔을 텐데 그 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4년간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러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의 일기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또는 여러분 가정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의기소침이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얼마든지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만사 재창기후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기적의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성과는 건전한 목표 플러스 절대적 신념 플러스 잠재의식 플러스 지성의 노력 기적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건전한 목표에 절대적 신념을 갖고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지성의 노력을 하면은 달성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성과에 대한 기적 이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강의 기적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이 기적을 낼 수 있는 이론을 만드는데 이 이론을 만드는 것은 제가 65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 한일학교 정상화되면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목장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목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목장에서 13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60마리 젖소를 혼자 관리를 했는데 그러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65년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2달러고 우리나라가 120개 나라 중에서
119점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젖소 숫자도 6,612마리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인구는 3배, 면적인 4배 크기의 일본이 젖소가 195배나 많아서 128만 9천여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이 65년대에 우리보다도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충남 당진에 한 2만 평의 야산을 개간하다 갔는데 내가 농장을 하나 개간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대단히 요원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년 개수로 실습을 갔습니다만 1년을 마치고 1년 연기를 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습을 다시 하고 있는 중에 대학원을 가서 축산 경영을 공부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축산이 이렇게 일본보다도 19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미천한 그러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우리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정 소득이나 적정 이윤을 얻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축산 경영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젖을 짜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인 아줌마 보고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 달을 빠지면 곤란하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 유상이 젖은 잘 짜고 일은 잘하지만은 일본의 국립대학 나고야대학은 일본 천재들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유사과 같은 실습생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괜히 일만 축나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 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밥을 먹던 큰아들인 고이치군이 왜 엄마가 유상 대학원 가는데 쌍기평에 들고 반대합니까? 그렇게 옹호를 해주는 바람에 일주일 허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일주일 동안에 진학할 수 있는 그 정신과학의 비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비법이냐? 여기에게는 기적적인 방정식입니다. 이 기적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7일간 공부해서 대학원에 합격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근데 그 기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목표가 건전해야 된다. 이게. 내가 대학원에 가는 것은 대학 교수가 되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대학원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의 축산이 일본보다도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일본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축산 경영학을 공부해서 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정 소득이나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영 합리화를 빨리 시켜서 우리 한국의 축산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목장 주인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 축산의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역사가 10번 변해도 건전하다. 이게. 응? 역사가 10번 변해도 건전하다. 이겁니다. 내 개인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정말로 대한민국 축산 발전을 위해서 내가 대학원 가는 것이니까 이 목표가 건전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 신념이라는 건 뭐냐? 절대적 신념이라는 것은 100% 믿음을 말하는 100% 믿음. 100%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제가 1965년도 8월 달에 일본에 갔는데 11월 달에 일본 동경대학의 오구마 교수라는 분이 동경대학의 오구마 교수라고 오구마 교수가 네이파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네이파에 대한 특강을 해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교수님의 지도를 바란다 하고 편지를 냈더니 답장이 와서 제가 오구마 교수의 머리연구소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네이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 논어 하나 쓰라고 그 뇌에 대해서 쓴 책을 본 다음에
노노 하나시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사러 갔어요. 책을 사러 갔더니 그 책은 없고 비즈니스맨에 대한 책이라든가 정신과학에 대한 책을 500엔짜리 40권을 한꺼번에 샀습니다. 40권의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핑크 앤 그로리치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 속에서 절대적 신념이라는 건 뭐냐? 절대적 신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모든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념이라는 것은 100% 믿음을 말하는데 어떠한 과학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모든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다. 그래서 100%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100% 믿음을 가져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90% 믿음도 아니고 99% 믿음도 아니고 100% 믿음이다. 이게 100% 믿음. 이것이 절대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페이스라는 믿음인데 그 절대적 신념이 바로 100%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100% 믿음을 갖지 않고 90%, 80%, 70%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0%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00% 믿음을 갖고 이 100%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은 10%의 현재의식, 10%의 현재의식과 90%의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의 현재의식과 90%의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활동을 하는 것은 100%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 신념을 갖고 내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한다 하는 그런 절대적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활동을 하는데 그 잠재의식이 대학 교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나올 예상 문제를 알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상 문제. 그냥 내가 해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책을 한 보따리 사서 그 책 한 보따리를 제가 1년 중에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머리가 필요한데 머리가 활동하려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바이타민 B1, 6, 12 이러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우유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우유를 마시고 치즈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빵을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입으로는 밥을 먹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해서 일주일 동안 11권의 책을 공부해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더니 마침 나고야 대학 출신의 학부 출신 3명하고 저하고 4명이 시험을 치는데 기본적으로 어학 2과목하고 전공하는데 전공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 중에 5문제가 제가 일주일 공부원에서 나와가지고 6장의 시험 답안지를 썼어요. 6장의 시험 답안지를 써가지고 제가 시험을 냈더니 외국 학생들은 9점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15명 교수가 또 들었어요. 15명 교수 들어가지고 한마디 물으면 제가 10마디를 대답을 하니까 자네는 일본에서 태어나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한국 태어났다. 그러면 일본 올 때 일본말을 맞서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꿔서 일주일밖에 공부를 못하고 왔다. 그러면 일본말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목장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일본 소들이 일본말을 못하니까 히어링을 할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소니 라디오를 목에다 걸고 제가 히어링을 통해서 일본말을 배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한다는 표정으로 깨우뚱깨우뚱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4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다 떨어졌고 저 혼자만 장학생으로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렸네. 저 뒤 사람들은 뭐 남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잠잠고 있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한번 박수를 쳐봐요. 이거는 한국 이 TV통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일주일 공부해서 일본 나고야 대학원이 세계 대학 평가에 92위입니다. 92위. 그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에 하루에 13시간씩 목장에서 젖자고 이러다가 일주일 공부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혼자 장학생을 합격했다는 것은 정말로 한국 사람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청년이 제가 일본에서 목장에 실습을 할 때 하루에 2리터씩 우유를 마시고 60마리 젖소를 혼자 관리하니까 우로사와 도레자라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의상한 일본 청년보다 우유는 2배 마시고 일은 3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청년보다 육체적으로 제가 강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일본 놈들은 4년 동안 공부한 애들하고 일주일 공부한다 하고 시험해가지고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제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효과를 거두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뭐 창창한 110배 한 100년 동안 남았는데 100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정하는 목표가 건전하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 잠재의식의 시공을 초월한 활동에 의해서 어느 세계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정신통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간 완전히 철야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기적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장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훌륭한 농장 주인이 되어야겠다, 목장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농업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목표가 건전하기만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또는 세계적인 어떤 기업을 하나, 일부의 농업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은 100%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론만 활용을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와 같이 기적 이론과 성공력 인생 대응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그러면 요 인생 방정식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인생 방정식. 지금 이제 기적적인 성과에 대한 요 기적 이론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은 인생 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업적. 인생의 업적은 육체 플러스 정신 플러스 시간 플러스 인생 목표.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하여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육체와 정신과 시간이라는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생 자원. 자, 인생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죽는다 이게. 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죽겠는가? 그것은 어떤 데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인생 목표가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건전하지 못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그래서 인생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고 70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업적의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이 니꼬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육체와 정신과 시간은 다 똑같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 분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인생 목표에 달려있다. 그래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고 태어난 사는 사람하고 건전지 못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다. 그래서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건 뭐냐?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것은 자기나 가정만을 위한 인생 목표가 아니고 적어도 국가 사회나 인류의 평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인생 목표를 건전한 인생 목표라고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건전한 인생 목표.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나 가족만을 위한 인생 목표가 아니고 국가 사회 발전이나 인류의 평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살아가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인생 목표를 건전한 인생 목표라고 제가 개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유재창 교수는 어떠한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59년대 대학을 다닐 때 59년대 저의 인생 목표는 우리나라가 $50, $60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제가 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유재창이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육체와 정신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 육체와 정신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을 시킨다 하는 것이 제 59년도에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우리나라 축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 마시기 운동을 제가 54년간 했는데, 우유 먹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우유를 많이 먹고 건강해야 되지,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초반에는 잘하다가 후반전에 몸이 약해가지고 꼴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와 정신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8년대 올림픽 때 161개 나라 사람들이 잠실 운동장에 와서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상과 국경과 나라의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노래 부르고 서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창의 인생 목표는 전 인류가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신과학적 방법을 연구 교육해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평화 복지 정진에 크게 기여하고 살아가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88년도 11월 1일자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건전한 인생 목표, 유재창의 건전한 인생 목표는 전 인류가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적 이론을 비롯한 정신과학적 방법을 연구 교육해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평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살아가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제시대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앞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지도 육성한다. 이렇게 2011년 2월 7일자로 내 인생 목표를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선에는 바로 아파트의 당첨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도 건전한 인생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나는 어떻게 100년 동안 살 것인가. 되게 우리는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한 20세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동안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자기를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라. 제가 대학에서 건학정신과 대학생활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100년간 인생생활 레포트를 소홀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최성현 군이라는 학생이 화학과 학생인데
100년간 인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고야 대학원에 일주일 공부해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 학생이 관광통역사 시험이 5, 6개월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내가 일주일 공부해서 국립대학원에 수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러면 교수님처럼 일주일간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서 5, 6개월 학원에 다녀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전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것은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은 100% 달성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때에 가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서 여러분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농업이나 축산 분야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수산업도 하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농업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 목표도 건전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신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도 오고 기회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방법대로만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영남대에 근무할 때 70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무할 때 우리 어머님의 주치의였던 김능수 교수라는 분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영남대학의 식품영양학과의 교수였는데 첫 딸을 낳고 저한테 아들 낳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아들, 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런데 집을 짓 때 63빌딩을 짓는 건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간 것도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서 알아차리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와 같이 아들, 딸도 50대 50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싶으면 딸을 낳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도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정신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인생 방정식을 활용을 하면 건전한 인생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건전한 인생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뭐를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공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성공방정식. 성공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성공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 이론을 가르칠 데가 없어요. 성공을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방정식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성공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제시 인간론을 인식하다. 제시라는 건 내 이름이 제창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따가지고 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정신 똑바로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인간을 인생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단때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유재창 교수는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자,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자,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자,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생각이라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걸 실현하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게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자, 신비한 능력,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 이거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은 만물의 영장이다. 소나 돼지보다도 우리 인간은 150억 개 대뇌 필세포를 더 가지고 있어요. 150억 개 대뇌 필세포. 대뇌 필세포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나 돼지보다도 소나 돼지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요. 내일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본능적인 상식적인 활동만 하지 사람처럼 미래를 설계하고 10년, 100년 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바로 150억 개 대뇌 필세포가 더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 만물의 영장인지를 잘 몰라요. 그건 150억 개 대뇌 필세포가 더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대로 된 강의를 좀 듣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150억 개 대뇌 필세포가 더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인생 목표, 건전한 인생 목표와 120세 인생 설계.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20세지만은 앞으로 100년 동안 남았다 이거예요. 100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뭘 할 건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설계를 하는데 뭐 10년, 20년 하지 말고 100년 동안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해야 돼요. 1차에서 20차 5개년, 100년간 인생 설계를 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도 창세기 6장 3절에 120세까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남았어요. 100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표를 정해놓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2차 5개년부터 20차 5개년까지 인생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인생 설계, 인생 목표. 건전한 인생 목표라고 지금 써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 신념을 갖고 플러스 잠재의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만이 잠재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절대적 신념을 갖는 순간에 잠재의식은 발동을 해야 됩니다. 99%만 여러분이 신념을 가져도 약해요. 그러니까 100% 신념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잠재의식이 발동을 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느 책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걸 전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잠재의식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만사 재창기와 같이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고통스러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난을 건너가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겠다. 이게 바로 인생만사 재창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에 가는 입학금으로 있던 소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4년 동안 먹여주는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또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대학에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돼서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국대학의 축산대학의 일기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생각의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통일을 해야 돼요. 항상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정신을 통일하는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 한두 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1년 동안 1년, 몇 달이면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자기는 이런 삶을 선택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정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 미소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소철학. 제시 미소철학이라는 게 뭐냐? 제 이름이 제창이기 때문에 제시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너털무성을 웃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근육 중에 650개 근육 중에 250개 근육이 움직여서 에어로빅 홍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또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를 띠고 저녁 잘 때까지 미소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15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만 하지 말고 얼굴에 미소 화장법을 발라야 됩니다. 제가 70년 영남대에 갔을 때에 신임 교수 글 쓰더라고 해서 미소 철학이라는 웃음 철학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의 시세이도 화장품, 우리나라의 아모레 화장품이 유명한 때인데 아모레 화장품을 특히 바른다고 해서 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띄어야만이 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게 되면은 소환만음이라 해서 소환만음. 소환만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웃는 얼굴에 만 가지 운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웃는 얼굴에 만 가지 운이 온다는 것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을 때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 만문내라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일소일소일로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웃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꽃을 키울 때에도 꽃 피우는 데 가서 뒤로만 준다고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화를 통해서 꽃이 잘 큰다 하고 위로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잘 크는 겁니다. 동물을 키울 때에도 소를 키울 때에도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면서 정말로 예쁘다든가 젖을 잘 잔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을 해줘야 소들이 기분 좋아서 잘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미소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그런 대화를 했을 때에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도 다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 생생하게 잘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축산 분야의 우리나라 후계자로서 훌륭한 여건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젖을 짤 때에도 아주 즐거운 음악을 들어주게 되면 젖이 잘 나고 꽃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자랄 때에도 비료만 준다고 잘 크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인의 발걸음과 더불어 주인의 아주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소 철학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미소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브레인 파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생각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 새싹을 재배하는데 거기다가 이온 칼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다가 MSM이라는 천연 용기향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 두 개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합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의 아이템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ROTC 학생들 모자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들은 무슨 미련 가라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본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한 머리를 잘 활용을 했을 때 그 머리가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머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농사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 전부 생각을 누가 많이 했느냐, 누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떼면서 열심히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성격을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활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의 노력, 지성의 노력. 박지성 선수가 축구장에서 왜 유명하냐 합니까? 지성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지성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박지성이가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박지성이처럼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또 김연아처럼, 그 다음에 손현재처럼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월계관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성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저귀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기저귀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로 경북대학의 경북대학교의 여영근 박사,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박사, 네 번째로 건국대학의 이치호 박사, 네 번째로 유신한 변호사. 첫 번째 요영근 박사인 경우는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영남대학에서 70년에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무슨 후기대학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생 목표만 설정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내가 얘기하는 기저귀론만 활용해서 노력을 해보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공부해서 나와야 될 대학원에 수석으로 장학생 합격한 내용을 듣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일주일 했으면 자기는 1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에 식품공학과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합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영근 서울대학 식품공학과 대학원 합격이라고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신통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2개월 후에 교수님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면은 우유를 충분히 마셔라 얘기해요. 왜냐면 우유 속에는 머리 활동이 필요로 탄수화물, 이건 유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당.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바이타민 B1, 6, 12 이런 거 쭉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하면은 그거는 머리도 기계인데 네가 계속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우유를 충분히 마셔봐라. 그때 아마 1리터 정도 마셨나 봐. 근데 그 다음부터 아픈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 8개월 후에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서울대학의 대학원 식품공학과에 원서를 갖다 내니까 원서를 안 도와준다 이게요. 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대학은 그때는 74년도니까 그때는 한 명 뽑을 때였어요. 근데 서울대학의 식품공학과 1, 2, 3등짜리, 그 다음에 연대고대 2대에서 20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디 촌에서 받느냐 하고 건방 떨어라고 사무직원이 안 받을 거다. 그래서 내가 사무직원 바꿔봐라. 그래가지고 사무직원 보고, 거기는 그 서울대학은 영남대 학생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도 없는데 어차피 떨어졌고 원서대로 벌면 되지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없이 받아줬어요. 얘가 1등을 했어요. 나중에 났습니다. 식품공학과하고 축산가공학과는 과목이 하나도 카리큘럼이 맞는 게 없어요. 축산가공이고 여기는 식품공학이 식품가공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독일에서 단어 모르는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화학 분자 분열까지 100% 다 썼다는 거예요. 얘가 1등 하는 바람에 저기 서울대학 1등짜리 하나 더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 역사가 오기를 교수님의 기적 이론을 활용하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또 그 서울대학 교수가 저한테 편지 오기를 좋은 학생 보내서 고맙다. 그리고 왔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서 또 들어갈 때 또 지방대학 교수라고 경합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미국 가서 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경북대학 낙농과 주임교수를 했는데, 그때 뭐 우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내가 했더니 DH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를 개발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1시간 강의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박수 치라고 하면 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언제 이제 만나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이동필 장관이 우리 영남대학의 축산경영과 6기생인데 저한테 4년 동안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의 농업경제과 대학원에 가려고 자기 선배가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학의 이광석 교수라고, 그 선배가 서울대학의 농업경제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하와이 대학의 박사과정에 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냈대요. 선배니까 그는 자기도 서울대학의 농업경제과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좀 알려주시오 했더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유재창 교수의 기적 이론을 활용하면 되느냐고만 편지가 왔다. 그제서야 깨닫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 농업경제과에 대학원에 들어갔고, 또 박사과정은 미국 가서 해가지고 왔고, 그래서 농촌경제 원장 하다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장관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국대학의 이치호 박사는 일본 문부성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내 기적 이론을 활용해서 9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유신한 변호사는 지금 지향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마침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과를 마치고 3학년 때 문과를 바꿨어요. 문과를 바꿔가지고 자기는 법대를 가겠다 해가지고 제 기적 이론을 활용을 해서 1년 동안 정신통일을 시켰어요. 서울대학에 340점 만점에 320점을 맞아야 서울법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정신통일해서 320점 서울법대 합격이라고 써붙여놓고 1년 정신통일 해가지고 마침 배치고사에 319점이 나와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가서 40배 합격고시를 파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적 이론을 활용해서 안 되는 일 없이 다 된다 이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정상적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영광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아주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면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기적이 이론을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농축산 분야에 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 분야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축산이라는 것은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비료 문제라든가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온도, 습도 이런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새싹들이 새싹 채소, 새싹 비료 이런 여러 가지가 새싹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삼을 한 달을 키워가지고 한 뿌리에 1,000원씩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도 있고 또 보리 새싹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작지가 적기 때문에 소를 먹이는데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데 그냥 보리 새싹으로 소를 키우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새싹 중에는 새싹 속의 영양분이 실제 다 큰 보리보다도 한 30배 정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을 이용한 그런 축산, 새싹을 이용한 그런 식품 산업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그리고 MSM이라고 천연 유기황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돼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하는데 삼겹살 쪽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제일 2배가 많은 삼겹살을 생산을 하면은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팔리고 또 수출도 할 수 있겠죠? 외국으로부터 삼겹살을 많이 수입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수출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MSM이라는 천연 유기황이 있어요. 천연 유기황. 그건 소나무에서 추출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료에다가 섞어서 먹이게 되면은 정말로 맛있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지고 또 닭을 키울 때에도 그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닭이 아주 맛있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가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어나 이런 미꾸라지를 할 때에도 그걸 하게 되면은 항생제 안 쓰고 그 콜라겐 성분이 많아지고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온 칼슘을 또 만드는 분이 있어요. 이온 칼슘을 그거를 갖다 주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어떤 파프리카를 낸다든가 토마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에도 그 이온 칼슘 물을 활용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잘 자라고 오래 가고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콩나물에다가 그 이온 칼슘을 집어넣어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날로도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당뇨나 혈압에도 좋은 그런 칼슘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을 해도 우유를 생산해도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그런 우유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사료를 재배한데도 농사료만 할 게 아니라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조사료도 보리 새싹을 재배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재배를 하는데 또 사료를 발효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을 하고 농업을 하고 수산을 하고 임업을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요즘 버섯을 한다 하더라도 버섯을 재배하는데 100%라고 해가지고 송이버섯하고 플러스 표고버섯을 플러스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걸 또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버섯 재배하는 것도 완전히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토요일 이렇게 되면 견학을 가서 열심히 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는 큰 소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농업을 하든 축산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수많은 책을 보고 모임이 있다 하면 가서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하고 또 항상 농축산 분야의 잡지나 이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그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안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교수님이 시간을 좀 일찍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가셔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마치겠습니다.